베트남 현지인들도 국제 결혼하는 여자들을 별로 안 좋은 시각을 보는 시각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많다기보다는 시각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. 있는데 그것이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골보다 도시 사람들이 많아요. 도시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 돈 때문에 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구나. 자, 그럼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요. 자, 제가 베트남에 살고 있어요. 베트남에 살면서 베트남 젊은 여자와 살 때 그걸 또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,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. 베트남 여성을. 응? 어떤 종류든지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은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, 근데 이 도시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자들보다도 남자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여성을 뺏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저 여자 돈 많은 한국 사람한테 결혼하나?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. 근데 시골로 가보세요. 도시에서는 만약에 10명 중에 한 2명이 간다. 시골에서는 10명 중에 1명도 안 그래요. 도로 부러워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딸 있으면은 더 한국 결혼시키고 싶어서 그러죠. 근데 이제 한 번씩 한국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하나 터졌다. 뭐 과거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. 신랑이 뭐 신부를 어떻게 해갖고 뭐 어떻게 살인을 했다. 이런 게 터지면은 베트남은 잠시 주춤해버리죠. 왜? 좀 겁을 내잖아요. 근데 동네에서 시집가는 신부들이 다 잘 살고 잘 살다 보니까 여기에 부모들도 잘 살게 되고, 자, 요즘요, 지금 이제 설 지나고 지금 대사관에 가면은 여 베트남 결혼한 신부들 부모님들이 한국 가려고 비자 신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가면 바글바글해. 제가 오늘도 갔다 왔는데 바글바글한데 그 사람들이 얼굴을 보세요. 전부 다 얼굴이 환해. 당연히 이유는 한국 나도 돈 벌러 간다 이거잖아요. 근데 돈을 벌어서 베트남 돌아오면은 또 이 사람들이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. 자랑을 하다 보니까 시골 쪽은 누구 집이 한국 시집 가서 그 집에 잘 살게 됐다. 다 부러워해요.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 일부 남자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. 그 다음에 또 도시에서는 꼭 한국에 시집을 안 가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좀 일부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벌면 되지,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. 굳이 한국까지 시집 가서. 근데 결국은 그게 유흥적이에요. 아까 말씀 나오신 김에 그 처갓집 부모님들, 그 장인장모들이 한국에 오는 방법이라던가 자격 이런 게 있나요? 자격은 지금은 과거에는 그냥 이제 일본 그 초청으로 그냥 일반 뭐 가족 초청으로 한국에 가서 장기 체류 비자로 바꿨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. 처음부터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은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야 되고, 단기적으로 만약에 진짜 다니러 간다. 제가 뭐 딸 집에 사위 집에 한번 다니러 간다.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다니러 가면은 단기 비자를 받아서 가도 돼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조건이 이제 장기 체류도 조건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은 태어난 애가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는 7살 되는 생일 3월 달까지인데 지금은 바뀌었어요. 이제 12세까지. 아이가 12살 될 때까지 12살까지 머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최장기 체류 3년. 전에는 4년 있었어요. 전에는 최고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은 3년에 한 자식이 있잖아요. 그 다문화 가정의 자식 한 사람이 2회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8년을 머물 수 있는 거예요? 아니죠. 6년이죠. 6년이네요. 근데 이제 아이가 12살 그 부모를 초청하거나 또 이런 상태에서 처남을 초청한다든지 뭐 이럴 때 하여튼 탑이
두 사람만 돼요. 아, 장인 장모가 갔다 전남 초청 못 해요. 토탈 두 예. 명까지만. 예. 그럼 가서 최근에 이게 좀 바뀌어갖고 저도 지금 그 바뀐 법규는 저도 좀 조금 솔직히 아삼삼해요. 지금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세요. 최근에 바뀌었어요. 바뀌어 저도 법령을 지금 좀 바빠갖고 많이 훑어보진 않았는데 몇 사람 되고 있는데 지금 바뀐 거는 일단 그 다문화 가정 자식 한 명당 2회까지 초청이 된다는 거. 그거는 바뀌었어요. 맥시멈 2명. 네. 그럼 부모들이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하나요?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?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하는 게 보면 뭐 몰래 공장에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초청 서류에 신랑분이 그 서명을 하는 게 있어요. 한국에 가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요. 일을 했을 때는 뭐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제 공장이나 이런 회사에는 근무를 못 해요. 응? 못 하고 그게 걸리면은 벌금 맞아요. 어? 신랑분도 그 부모님도 벌금 맞고 그 회사도 벌금 맞고 벌금을 맞는데 그 비영리 농사일 있죠. 시골에서 왜 우리 그냥 하루하루 인건비 주면서 시키는 농사일, 하우스 농사라든지 이거는 돼요. 농가를 도와주는 일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서 일을 하는 거는 합법적이에요.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요? 그 도시에 있는 분들도 그 신부들이요. 한국의 그 신부들끼리 보면 이게 커뮤니티가 있죠. 예, 페이스북에서 연결 많이 돼가다 보니까 어느 농장 다 알아요. 초청만 해주면은 뭐 다 알고 소개로 다 가서 농장 쪽에 가서 다 일을 해요. 근데 이제 신랑분들이 뭐 공장에 다니거나 회사 다니는 분들은 좀 몰래 회사에도 취업을 하고 하는데 회사에 취업하는 거는 솔직히 3D 직종이죠. 힘들고 한국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하는 어려운 일. 제가 이제 과거에 그 부모님을 누가 아는 제 신랑분이 초청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니까 왜 플라스틱 그 녹여서 사출하는 거 냄새 참 많이 나잖아요. 한국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고 이래 하더라고. 근데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요즘 그 하우스 농가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공기 좋고 뭐 인건비도 더 많이 주는 데 많더라고요. 도시에는 식당 같은 데는 가능해요? 안 돼요. 식당도 안 돼요? 예. 식당도 원래 안 되고 그 사업자 내고 하는 데는 안 돼요. 우리 그 시골에 그 뭐 저 하우스 한 농사 하는 사람은 사업자 없잖아요. 근데 아까 근데 하우스 농사를 하면서 기업형 하우스 농사하는 분 있죠. 사업자를 내고 농가 법인을 내고 하는 그런 데는 근무 못 합니다. 수익 괜찮나요? 거기 일하면? 오유. 여기에 비하면 많겠죠? 아니 한국도요 마늘 캐고 할 때 마늘 캐는데 인건비가 하루 10몇만 원씩 아니에요. 요즘은 농사 짓는 데 가면 최하 7만 원에서 10만 원 다 넘는 걸 아는데 야, 여기서 비하면 뭐 예, 그러다 보니까 7만 원만 벌어도 한 달에 뭐 일하면은 그래도 200 가까이 되고 그 제가 듣기로는 일단 부모님이 와서 농사일 해도 200만 원 이상은 번다. 뭐 중간중간 뜨문뜨문 또 일 없다 생각하고도 150만 이상은 번다. 농가철에는 더 바쁘고. 근데 하우스 농사는 뭐 1년 내에 하잖아요. 요즘은 뭐 한국에 뭐 철마다 돌아가면서 뭐 다 농사 일 있잖아. 그러니까 보면 고추 농사, 뭐 깻잎 따는 거, 이런 데 농사 일하러 많이 가대요.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정도만 일하면 여기서 뭐 건물 올리겠네. 건물은 뭐 없지만 뭐 집 한 2층짜리는 올리죠 시골에.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시골에 와서 땅도 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. 한국 가서 사실 그 국제 결혼해서 와이프가 열심히 또 살면서 장인 장모도 와서 돈 좀 열심히 벌고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살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삐딱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. 응? 내 처갓집 잘 살고 그러면 사이도 편하잖아요.
처갓집 힘들어갖고 돈 때문에 만나려고 무슨 갑자기 장인이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병원비가 없어요. 그럼 머리 아프잖아요.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만약에 장인이 뭐 계단에서 넘어져갖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은 찾아가서 병원비 좀 하세요 하고 봉투 내놔야 되는데 당연하죠.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또 많이 다쳐 보세요. 자기 와이프라도 또 베트남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처갓집이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좀 살게 되면은 사소한 병원비로 연락 없잖아요, 사실.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처갓집에서 뭐 우리 장인 장모 뭐 병원에 간다고 해도 저한테 연락 없대요. 뭐 병원에 입원해 있다 소리가 나죠 하대? 그러니까 양쪽 집이 잘 살 수 있도록 안정되게 그렇죠. 남편이 잘 해야겠네요. 진짜. 그렇게 해야만이요 한국에서도 좋은 가정을 이룹니다. 처갓집에 그 어떻게 하는 걸 막 궁상스럽게 막 아까워 갖고 하다가는요 자기 가정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.